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1번이 퇴직연금제도가 나오고 1번이 퇴직급여가 있고 넘기면 2번이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네요. 천천히 할 거예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편안한 마음으로요. 자, 이제 가봐요. 자, 시작. 자, 우리는 사람을 근로자와 사용자로 가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노동법의 용어죠. 그냥 쉽게 개념이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노동법의 가장 모법인 근로기준법이 사람을 근로자와 사용자로 가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회사랑 근로계약을 체결하겠죠. 요분들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합니다. 근로자, 근로계약을 맺는 분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세법이 있습니다. 그죠? 세법에서는요, 요 근로자를 직원이라고 그러고요. 요 사용자를 임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세법은 법인세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는 직원, 임원. 그래서 우리가 임직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임직원이고요. 그렇죠? 근데 세법에는요, 소득세법이 있어요. 소득세법에서는요, 직원을 종업원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는 그대로 임원이고요. 그래서 종업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이거는 소득세법이고요. 직원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거는 법인세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가끔 사용인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옛날에 조특법 뭐 이런 거예요. 조세특례제한법. 그래서 같은 단어다. 옛날에는 사용자 반대 사용인 이런 말 잘 안 써요. 요새는요. 그래서 근로자, 직원, 종업원,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여러분 상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상법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피용자 이렇게 부르고요. 상법은 임원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냥 이사감사. 이러면 상법이에요. 그러니까 상법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피용자, 이사감사 이런 용어들이 있다. 어쨌든 지금부터 먼저 근로자들에 대해서 얘를 규정하는 법이 여러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 퇴직급여 여러분 보장법. 이러한 법이 그렇죠? 몇 년도에 나왔나 아시죠? 2005년 12월 1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 뭐요? 회계사님, 그러면 이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은 2005년엔 아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입사해서 1년이 지나면 1년치의 한 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다라는 그 퇴직금은 수십 년 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죠?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기존의 그 퇴직금 제도는 여러분, 그죠? 그는 원래가 근로기준법이라는 모법에 있었어요. 근로기준법에. 근데 2005년에 그 퇴직금만 띄어서 별도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법의 모법은 근로기준법인데 퇴직금만 띄어서 별도 법을 만든 거니까 그 법이 2005년에 나온 거죠. 그러니 퇴직금은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그냥 쭉 온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옛날에는 퇴직금, 직금은 퇴직급여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얘의 기본 개념은 뭐예요? 얘의 기본 개념은 임금후급설이에요. 임금후급설이에요. 그러니까 임금후급설이라는 건 이렇게 봐요. 여러분의 옛날에 아빠 엄마가 되겠죠. 그분들이 봐요. 연봉이 실제로는 1년에 3,900이에요. 그럼 이거를 다 주고 나서 근데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런 월급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들 여러분들을 키우느라고 실제로 다 썼잖아요. 저축하기가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회사를 언젠가 그만두면 노후가 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어려웠던 때고. 여러분은 지금이 더 어렵죠. 옛날에 어려울 때 그러면 평생 일만 하고 애들 다 키우고 늙어선 먹고 살 게 없다. 그럼 어려워. 그때 국민연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네가 원래 받는 연봉에 잘 봐요. 이 연봉의 13분의 1은 받지 마라. 그럼 300이죠? 300이죠. 300은 지금 받지 마. 그리고 나머지인 3,600만 받아라. 그리고 나머지 요 13분의 1은 네가 매년 이걸 모으자. 모아갖고 너가 퇴직을 할 때 이제까지 네가 원래 받았어야 될 돈을 못 받은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받아라. 여러분 이게 퇴직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임금 후급설이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나라도 이런 퇴직금 제도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나라는. 없는 제도야. 그렇죠? 다른 나라에 무슨 이런 CP, 코퍼레이트 펜션인데 기업연금 이런 거랑 다른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회사한테 연봉의 13분의 1을 주지 말고 이거를 모아라. 매년 이걸 회사가 모아서 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거를 일시에 한꺼번에 줘. 이 돈으로 먹고 살게 해. 이게 옛날 말로 퇴직금, 지금은 퇴직급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학설로 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이런 퇴직금을 2005년에 이 법을 만들어서 그렇죠. 별도로 하나 퇴직금만 띄어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잘 아시지만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뭐예요?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는, 그죠? 퇴직할 때는 그 퇴직일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그동안에 당신이 근무한 근속 일수를 때려서 이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아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이런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면 평균 임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로 계산하는 거죠.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를 받는데 이제까지 근무한 날수가 몇백일이야, 몇천일이야. 그거를 받아라. 그래서 요 평균 임금을 구하는 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람이 퇴사하기 전에, 그쵸? 석 달간의 임금을 요 석 달간의 일수로 나눠라. 91일이냐 92일이냐에 따라 일수로 나누어서 이거를 평균 임금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렇죠? 그 임금이라고 돼 있잖아.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들을 말하죠. 그죠? 말하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 석 달간의 임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빠지는 게 성과급이죠. 성과급. 이런 건 특별하게 주는 것들은 안 들어간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해석이 다 하시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뺀다더라. 근데 또 법에 보면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들이 나오죠. 통상임금은 주로 연차수당 이런 거를 줄 때 쓰는 겁니다.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법도 다 노동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퇴직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원천세 책에 다 써드렸어요. 그죠? 원천징수 책에. 퇴직을 할 때 퇴직임금의 근속연수로 퇴직급여를 때리는데 그날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구한다. 이렇게 노동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퇴직금은
퇴직하는 날의 평균 임금을 구해서 이제까지의 근속 일수를 때려서 퇴직금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평균 임금이라는 게 빨간 날이 다 들어간 거니까. 근데 통상 임금이 평균 임금보다 크다면 통상 임금으로 근속률 일수를 때려서 구한다. 그럼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재무팀이라 그러면 말해봐, 여러분 말해봐. 여러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정말 여러분은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계산하실 수 있어요? 자, 빨리 오늘 여러분이 퇴직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고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죠? 이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안 들으시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 아이파에 많은 인사 노무 강의가 있잖아요. 거기서 임금 있으니까 평균 임금, 통상 임금을 구하는 걸 여러분이 꼭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직들은 전반적으로는 평균 임금이 높지만 생산직들 이런 분들은 가끔 진짜 통상 임금이 높으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은 이거 없이 그냥 이걸로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통상 임금이 만약에 평균 임금보다 높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어떤 소송 또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노동법 강의를 통해 평균 임금, 통상 임금을 구하는 거를 여러분은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근로자들은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이렇게 퇴직금을 구하는구나. 다만 ND야.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는 뭐가 있어요? 퇴직금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는 퇴직금을 이렇게 줄 거야. 그렇죠? 직원들이 퇴직을 하면 이 규정이 있어요. 근데 봐요. 이 여러분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이 노동법에 의한 이 퇴직금 금액과 같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르실 수도 있어요. 다르는 건 반드시 달라도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어떤 경우라도 회사의 퇴직금이 노동법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니까 요 노동법의 퇴직금은 그죠? 미니멈 최소한의 금액이야. 회사의 퇴직금이 최소한 이거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 회사가 노동법보다 여러분 퇴직금을 많이 주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로자한테. 알았죠? 적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노동법의 이 퇴직금을 구하는 공식도 아셔야 되겠고 여러분 회사의 퇴직금 규정도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셔야 돼요. 다만 보시면서 노동법과 똑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다르실 수 있는데 다르다라면 이 회사의 규정이 노동법 금액보다는 커야 된다. 알았죠? 검토하실 게 많아요. 첫째, 여러분은 이 노동법 강의를 통해 평균 임금을 구하는 방법, 통상 임금을 구하는 방법을 반드시 공부하시고요. 둘째,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보셔서 이 규정이 노동법의 퇴직금과 동일한가 다른가, 다르다면 큰가 혹시 적은가, 적으면 불법이지만 이런 것들 제가 짚어드리는 거를 꼭 공부하셔야 된다. 알았죠? 우리끼리는 숙제라고 부르지만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셔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 퇴직금이 나와야 회계 처리할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잡니 많이 붙어 이런 걸 하잖아요. 일반회계는 퇴충이라고 부르고 국제회계는 예측단위 적립방식법으로 확정급여 채무를 잡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알아야 그런 회계가 들어가죠. 여러분 이해하셨고요. 좋았어요. 큰 파트. 자, 20초 드릴게. 점검하세요. 점검. 지금까지 했던 말 점검하세요. 이제 임원으로 갈 거예요.
빨리빨리 점검하세요. 자, 점검하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DC 얘기가 나오니까 자, 임원 얘기보다는 DB/DC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그죠, 여러분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 약간의 화면이 비어 있군요. 일로 오세요. 여러분 일로 오세요. 자, 그러면 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금을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마지막에 퇴사할 때 줘라라는 개념이 여러분 이게 그냥 기존의 퇴직급여라는 제도예요. 다시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면 미니멈으로 이렇게 더 많이 주는 건 괜찮고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는데, 그죠? 그 돈을, 이건 뭐야? 저 매년, 여기서 하나, 매년 연별로 이 돈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매년 퇴직금 해당액을,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퇴사를 하면 이거를 일시에 지급을 해라. 그렇죠? 이게 퇴직급여라는 제도고요. 문제는 이 평균 임금이 봐봐. 매번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월급이 계속 올라가고 가장 높을 때 퇴직하고 근속 일수가 많으면 퇴직금이 높아지죠. 그래서 퇴직금이 쭉 올라갑니다. 평균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도마다 평균 임금이 올라가면 그죠? 이렇게 2년째, 3년째도 전체 기간을 이 올라간 임금으로 때리잖아요. 공식 자체가 연도별로 잘라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속연수가 길고 급여가 올라가면 퇴직금이 올라가죠. 다만 그 돈을 회사가 보관하고 나중에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동의하시죠? 여기서. 왜냐하면 이 돈을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확정급여 채무라는 걸로 보관을 하는데 이 사람이 퇴사할 때 주는데 봐요. 퇴사 전에 이 회사가 망했어요, 여러분. 퇴사 전에 회사가 망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이 없잖아. 근로자는 퇴직해도. 그러면 퇴직금을 줄 돈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 나 20년 근무했어. 퇴직금이 2억 정도 나와야 돼. 근데 회사가 나 퇴직하기 전에 6개월 전에 망했어. 부도났어. 산산조각됐어. 아무것도 없대. 아무리 퇴직금이 법으로 우선하면 뭐해? 회사가 돈이 없다는데. 이러면 너무나 근로자가 피해를 보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임금 후급설에 따르는 이 퇴직금 제도는요. 이건 천하의 악법이야. 다른 나라는 이런 제도를 할 리가 없는, 이게 왜? 아예 주어버리지. 300을 줘버리지 다. 나중에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준다 그래 놓고 회사가 망해버리면 못 줘. 이 근로자가 이 피해를 어떻게, 그러면 국가야 니네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내 돈의 일부를 떼어서 회사가 보관하는데 회사가 망했는데 내 퇴직금이 없대. 야, 그러면 국가가 책임져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국가가 이런 제도를. 근데 국가가 하는 말, 그래? 망했니? 야, 너 억울하겠다. 억울한데 어떡하니? 야, 너 다음번에 취직할 때 있잖아. 좋은 데가 퇴직금 주는데.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역사상 가장 악법이라는 거야, 이 퇴직금이. 그죠? 여러분은 몰라. 여러분은 DB나 DC잖아. 옛날엔 그런 제도 없었어. 2005년 이전엔.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시나? 말이 안 되잖아. 천하에 이런 악법이 어딨냐고요. 이런 악법이.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니까 여러분
2025년, 2005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을 만들면서 이때 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영어로는 RP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 Retirement Pension. 연금이 펜션이에요. 퇴직이 Retirement니까 RP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RP는 DB와 DC가 있죠. IRP가 있고요. IRP가 있고요. 그래서 DB는 뭘 물어야 뭐해? 너무 간단하죠. 뭐예요? 이렇게 회사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모았잖아. 이거를 회사 이름으로 기업 외부에다가 이 돈을 맡겨놓자. 그래서 뭐야? 회사는 망하더라도 저 근로자들의 DB에 가입된 금액만큼은 이거는 아무런 보장이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확보하게 하자가 DB고요. 그래서 DB를 우리가 영어로 Defined Benefit,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번역이 Defined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Defined Benefit. 그런데 DC는 Defined Contribution. 그래서 이걸 확정 기여형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거는 DB는 회사 명의로 얘네들을 맡겨놓지만 DC는 이거는 근로자 개인 명의로 이걸 맡겨놓죠. 그럼 회사는 1년 단위로 이 1년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원하는 계좌에 넣어주죠. 그러니까 DC는 회사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그죠? 이번 1년에 한 달치를, 내년엔 또 내년 1년치에 한 달치를, 그러니까 차이점은 아시지만 좀 전에 아까 이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이렇게 근속연수가 쭉 있으면 월급이 올라가면 매년도마다 올라간 거에 이것들을 때리니까 계속 여러분 올라가잖아. 그런데 뭐야? 이 DC라는 건 연 단위로, 연 단위로 1년에 한 달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절대적인 금액에서는 DC가 DB보다 월등히 낮아요.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전제하에. 그 대신에 이 DC는 개인 명의의 계좌니까 여기에, 그죠? 운용 수익도 개인이 가져가는 거죠. 운용 수익도 개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DC를요. 그래서 이건 전혀 다르죠. DB는 회사가 예금하는 개념이고 DC는 회사는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줬고 그 근로자 명의로 예금을 해서 운용 수익도 개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아시는 IRP란 말, 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DB와 DC에 가입을 해서 이 사람이 퇴직을 하면 DB가 가입된 은행도, 이 근로자가 가입한 DC도 이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바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바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반드시 이 근로자 개인이 금융기관에 가서 IRP가 인디비주얼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퇴직연금이란 말이에요. IRP 계좌를 근로자 개인이 개설하면 DB, DC에 있는 돈을 요 IRP로 넣어주는 거죠. 바로 개인 계좌로 쏘면 안 돼요. 개인 계좌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개설한 이 금융 계좌에다가 쏴야 돼요. 그러면 이 개인은 이 IRP에 들어온 돈을 이 사람이 원하면 이거를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고 이 사람이 IRP를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거예요. 조금 부족해서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여러분 제가 일로 와보세요. 자, 다시 회사가 명의로 DB를 가입했거나 종업원 명의로 DC를 가입했는데 이 근로자가 퇴직을 해요.
그러면 바로 이 근로자의 월급 계좌로 퇴직금을 DB에서 DC 계좌에서 안 돼요. 이 근로자가 IRP라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면 이 금융기관들이 이 계좌로 송금을 해야 돼요. 개인 계좌로 쏘시면 불법이고요. 그러면 근로자는 이 IRP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원천징수 없이 총액을 넣어요. DB는 이 사람이 퇴직할 당시에 전체적인 그 퇴직금 해당액을 일시에 쏘고, DC는 이제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던 매년 회사가 쏘았던 원금과 이제까지 풀었던 운영 수익을 합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일시에 IRP에 들어와요. 그러면 개인은 이 IRP를 이걸 일시금으로 인출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원천징수 수업에서 배우시는 퇴직소득이고, 여러분이 배우시면 환상급여제도라는 방법이 있죠. 그 환상급여제도라는 방법으로 원천징수를 하시면 돼요. 이게 퇴직소득이에요. 소득세법에. 근데 이 근로자가 원하면 여러분 이걸 뭐예요? 이거를 연금으로 받아가실 수 있어요. 이걸 외워요. 연금은 아시죠? 이거를 몇 살 때부터? 55세 이후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국가가 뭐야? 근로자가 어차피 늙으면 돈이 없어서 당신이 받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55세부터예요. 연금으로요. 그러니까 회사를 여러 번 옮기면 계속 그냥 IRP에 모아놨다가 55세부터 받아. 그럼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연금소득이에요. 이게 연금소득인데 알아놓을래요? 이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은요. 자, 요 놈은요, 봐요. 요 놈은 퇴직소득에 따라 세금이 있겠죠? 환상급여 방식에 여러분, 요 놈의 70%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으로 세금을 떼는 것보다 30%가 싸다 뜻이에요. 메리트를 준 거고요. 이 연금이 10년 이상이 돼서도 연금을 받으면 이럴 때는 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60%만 세금을 떼요.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이 연금을 지급하는 이 기관에서 알아서 세금을 떼요. 여러분요. 그렇죠? 지금 요런 게 소득세법이에요. 요런 걸 퇴직금을 IRP에서 일시로 찾으면 퇴직소득으로 환상급여로 가고, 퇴직금 보면 요런 거를 우리가 분류과세라고 부르죠. 다른 거랑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시면 연금소득인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의 싼데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예요. 그 즉 뭐죠? 얘네들은 다른 소득과, 그러니까 종합소득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죠. 그런 거랑 합산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이걸로만 세금을 때려요. 잘 보면 국가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IRP에 넣어서 뭐예요? 연금으로 받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후를 이 돈으로 버텨라. 55세부터. 왜? 국민연금이 65세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55세부터 이러한 퇴직연금과 요게 퇴직연금과 또 개인연금도 55세부터 받거든요. 10년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버티고 55세부터 65세부터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을 받아서 이 3대 연금으로 먹고 살고, 부동산이 있으면 거꾸로 그렇죠. 부동산과 관련한 거를 그죠. 주택연금으로 살아라. 이게 정부의 계획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이 퇴직을 할 때 근로자가 그렇죠? 이미 뭐예요? 55세가 넘었으면 55세가 봐봐요. 이게 55세부터잖아. 그럴 때는요.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할 때는 IRP 계좌를 꼭 안 하셔도 돼요. 이럴 때는 그냥 그 개인의 그 개인 계좌로 바로 주시고
본인이 다 퇴직금을 원할 거니까 이럴 때는 DB는 회사가 환산급여로 원천 징수하시고 DC는 근로자가 가입했던 DC가 개인 퇴직 계좌로 퇴직금을 다 쏴줄 때 그때 이 DC 운영 계좌가 원천 징수를 합니다. 환산급여료요. 그러니까 IRP에 안 넣었다라는 거는 이거를 요 퇴직연금을 안 받겠다는 거니까 이건 일시금으로 봐서 퇴직금으로 원천 징수가 되고 지금 이걸 통계로 보면요. 압도적으로 일시금으로 인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연금의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전부 다 일시금으로 찾아서 그냥 쉽게 쓰고 있다. 본인이 투자를 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퇴직연금이구나. 되셨죠? 기본 흐름을 첫 번째 시간에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런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살을 붙여 나갑니다. 편안하게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1강 마무리합니다.